안녕하세요. 기나긴 한파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추위, 단순한 겨울 날씨가 아닙니다. 북극의 빗장이 풀리면서 냉동고 문이 열렸고 그 문이 일주일 내내 닫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약 10분 길이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기압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과거 역대급 한파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역별로 당장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압 배치부터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쪽 시베리아 한복판을 봐주십시오. 중심 기압이 무려 1050헥토파스칼에 달하는 거대한 고기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105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겁고 가장 밀도가 높은 1등급 찬 공기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이 무거운 공기가 마치 산사태가 나듯 우리나라 쪽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쪽을 보겠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부근으로 물러난 저기압은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1012헥토파스칼이었던 중심 기압이 하루 만에 982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습니다. 24시간 만에 기압이 30헥토파스칼이나 급락한 것인데 기상학에서는 이를 폭탄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듯 기압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주변 공기를 미친 듯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쪽에 1050, 동쪽에 982, 두 기압 덩어리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자연은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서쪽의 무거운 공기가 동쪽의 가벼운 곳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 통로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는 겨울철에 태풍급 위력을 가진 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 간판이 떨어지거나 비닐하우스가 찢어질 수 있는 위력입니다. 이번 한파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성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3일 춥고 4일은 따뜻한 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상공 오코에무의 제트기류가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흐르며 한반도 상공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를 블로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북쪽의 찬 공기는 계속 내려오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영하권의 냉동고 날씨가 이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지역별로 자세한 영향과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비상입니다. 차가운 시베리아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 바다를 지나면서 마치 끓는 물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것처럼 폭발적인 눈구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동해 한대기단 수렴대라고 합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는 이번 주 내내 눈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이런 패턴에서 1m 이상의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고립될 가능성에 대비해 식량과 비상약을 점검하시고 오래된 가옥이나 축사는 붕괴 위험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내륙 지방입니다. 이곳은 눈보다 바람과 기온이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뺨을 때리는 듯한 칼바람 느끼셨을 겁니다.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이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25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이 정도면 노출된 피부가 30분 내에 동상에 걸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셋째,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입니다.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됩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해안가에는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항공기나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추위, 과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혹시 2016년 1월의 한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한강이 꽁꽁 얼어붙고 제주 공항이 마비되어 수천 명이 고립되었던 그 겨울입니다. 지금의 기압 배치가 당시와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북극의 한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단순히 춥내하고 넘길 수준이 아니라 재난에 준하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교통안전입니다.
눈이 그쳤다고 해서 도로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면 배기가스의 수분이나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붙어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 즉 블랙아이스를 만듭니다. 아스팔트 색깔과 똑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 위 터널 출입구, 그늘진 커브길은 무조건 감속하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속도를 20% 이상 줄이시고 차간 거리는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 차가 눈길이나 지늘게 빠져 헛바퀴가 돌 때를 대비해 트렁크에 고양이 모래나 모래 주머니를 넣어 다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퀴 밑에 뿌리면 마찰력을 높여 탈출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가격도 3,000원 정도로 저렴하니 꼭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계신 부모님들께도 연락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시설 하우스 농가에서는 난방기 고장에 대비해 보조 난방 수단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하면 작물이 냉해를 입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축사에서는 틈새 바람을 막아주시고 급수관이 얼지 않도록 열선 처리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관 동파 예방도 필수입니다. 영하 10도 이하가 이틀만 지속돼도 동파 사고가 급증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복도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헌옷으로 수도 계량기함을 채워주시고 외출하실 때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물줄기가 주르륵 흐를 정도로 틀어야 배관이 얼지 않습니다. 수도 요금 몇천 원 아끼려다 수리비로 수십만 원, 아니 아랫집 누수 피해까지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한파는 한랭 질환을 유발하기 딱 좋습니다.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나가실 때는 모자와 목도리, 장갑을 꼭 착용해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체온의 30%가 머리와 목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이웃도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도 마음 놓고 못 틀고 계신 독거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이 추운 겨울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구상 가장 강력한 시베리아 고기압과 폭탄 저기압이 만들어낸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 이로 인해 일주일 내내 강력한 한파와 칼바람이 이어집니다. 동해안은 폭설, 내륙은 혹한. 각자의 위치에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상 상황은 24시간 변합니다. 저기압의 이동 경로가 조금만 바뀌어도 눈이 내리는 지역과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최신 업데이트된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불확실한 날씨 속에서 가장 확실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은 움츠러들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분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